인간은 왜 스스로를 속이는가?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했던 말과 행동,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간 감정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라. 그 중에는 남들에게 한 거짓말보다 나 자신에게 한 말들이 더 많이 떠오를 것이다. 난 괜찮다. 별일 아니다. 원래 그 정도 기대도 안 했다. 이런 말들을 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를 것이다. 그때의 표정과 숨겨진 감정까지 떠올려 보면 그 말들이 진짜 진심이었던 순간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믿고 싶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 위해 말할 때도 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그저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오디오를 듣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잠시 주변의 소음을 한 걸음 멀리 밀어내보라.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며 버텼는가? 그 말들 중에는 진심이 아닌 말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는 주제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런 순간에 주목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이 왜 스스로를 속이는지, 왜 진심을 숨기고 다른 이야기를 꾸며내는지 끈질기게 물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을 비난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인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층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의식이라면 그 아래에는 아직 말로 다 드러나지 않은 생각과 기억이 머무는 전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내려가면 우리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감정과 욕망, 상처와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있는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나는 나를 안다고 말할 때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이 거대한 마음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의식은 어두운 지하실 같은 곳이 아니다. 그곳은 단지 불이 꺼져 있는 방과 같다. 우리가 아직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뿐이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은 받는다. 어떤 사람의 말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 사소한 장면에 이상할 정도로 오래 마음이 걸릴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계속 따라다닐 때, 그 배경에는 무의식의 흔적이 있다.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감정을 느끼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보지 못한 채 겉으로 그럴듯한 설명만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의식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이 예의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다. 나는 단지 피곤해서 예민한 것이다. 나는 그냥 성격이 꼼꼼해서 이런 게 신경 쓰일 뿐이다. 그러나 무의식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나는 버려질까봐 너무 불안한 것이다.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늘 긴장하는 것이다. 의식의 설명과 무의식의 진실 사이에는 이처럼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기 기만이다. 자기 기만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마음은 우리를 해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진실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서 건네는 것이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순간이 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돌아서고 난 뒤에 마음 한구석이 오래도록 쓰라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의식은 이렇게 정리한다. 그 사람이 요즘 바빠서 예민한 것이고 나에게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나도 이런 일로 상처받을 정도로 유치하진 않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혼자 남는 순간 마음의 다른 층위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온다. 나는 사실 소중한 사람에게라도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너무 두렵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몸서리치듯 불안해진다. 이 목소리를 그대로 들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식은 그것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그 바뀐 문장이야말로 진실이라고 믿으려 한다. 여기서 잠시 당신 자신의 경험을 하나 떠올려 보라. 지금 당장 떠오르는 장면이 아니어도 좋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았던 순간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사소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쉽게 잊히지 않는 장면. 그때의 당신 표정, 숨소리, 목소리의 떨림, 속으로 했던 말까지 가능한 한 천천히 떠올려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그때 나는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는가? 프로이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다. 그는 인간이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했다. 왜 우리는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조금씩 비틀어 말하는가? 그가 내린 답 중 하나는 이것이다. 진실은 때때로 너무 무겁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대로 마주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그 진실을 살짝 다른 형태로 포장한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기만은 나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라.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괜찮다. 많이 아프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곧 나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때로는 많이 아프고 금방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순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마음이 자기 기만을 사용할 때도 비슷한 면이 있다.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면하는 진실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잠시 우리를 감싸 안아준다. 그 감싸 안음의 언어가 자기 기만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도 현실을 감당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기만은 일정 시기, 일정 상황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된다. 진실을 피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약해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 기만의 장막을 조금씩 거두어내야 한다. 이 오디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지금 자기 기만이라는 보호막을 무작정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보호막을 왜 쓰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막을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 함께 바라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이유는 단지 나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속한다. 마음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당신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된다. 자기 기만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니라 그간의 생존 방식을 차분히 돌아보는 일이다. 이제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떠올려 보자.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거실은 의식의 영역이다. 사람들을 맞이하고 정리를 해두고 비교적 깔끔하게 보이는 공간이다. 우리는 이 거실을 통해 자신을 소개한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집에는 거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방도 있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도 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서랍도 있다. 이곳에 쌓인 물건들이 바로 무의식의 내용이다. 우리는 손님이 올 때마다 거실만 정리한다. 하지만 언젠가 집 안에 다른 방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 창고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집 전체가 서서히 무거워진다. 마음도 그렇다. 무의식의 내용이 전혀 나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그 방을 열어보는 일이 조금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인터넷 속의 정보나 외부의 평가에 더 의지하게 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일을 미루게 된다. 자기 기만은 이렇게 마음의 방문을 닫아두기 위해 사용하는 잠금 장치와 같다. 문을 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기로 한다. 그 방은 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묻게 된다. 정말 그럴까? 정말로 나는 그 방을 절대로 열 수 없는 것일까? 혹은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방을 조금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오디오는 그 방을 당신 혼자 억지로 열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다만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어보는 경험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할 뿐이다. 나를 속이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곧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조용히 제안하고 싶다. 이 오디오를 듣는 동안만큼은 자신을 평가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은 왜 나는 이럴까라고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자기 기만을 알아차리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단단하게, 더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서서히 한 가지 질문으로 초점을 모아보자. 나는 지금 어떤 진실을 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장 선명한 답을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다. 이 질문은 정답을 맞히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그저 당신 마음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의 방향표일 뿐이다. 지금은 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만 마음속에 살짝 세워두면 된다. 그리고 이 방향을 따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마음의 방패들, 즉 자기 기만의 다양한 얼굴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아주 익숙한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장면들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먼저 마음이 사용하는 방패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프로이트는 그것을 방어기제라고 불렀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 장면들 속에는 이런 방어기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도 이유를 찾지 못할 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터무니없이 화가 날 때조차 그 배경에는 무의식의 방패가 조용히 펼쳐져 있다. 그중 첫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정이다. 부정은 마음이 가장 원초적으로 펼치는 방패라고 할 수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럴 리 없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관계가 이미 기울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괜찮다고 느끼려 할 때, 스스로 너무 지쳐 있음에도 난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되풀이할 때, 우리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마음은 아직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방패를 펼친다. 이 방패는 때로 우리를 지켜준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진다. 진실을 보기 위해 필요한 용기도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부정의 막을 걷어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꽃이 피는 시간은 꽃마다 다르듯 마음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시간도 각자 다르다.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이 올 것이다. 두 번째 방패는 투사이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 너무 불편하고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감정을 타인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느끼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아플 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인다. 저 사람이 나를 질투하는 것 같다.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의 근원이 사실은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버린다. 마치 거울을 은근히 기울여 반대편 사람의 얼굴을 비추듯이 마음은 자신의 그림자를 상대에게 넘긴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마음이 그만큼 복잡하게 움직인다는 증거일 뿐이다. 다만 투사가 반복되면 인간관계는 점점 오해로 가득 찬다. 상대의 의도가 아닌 내 감정의 그림자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사 역시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아직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들여다볼 용기가 부족할 때 마음은 그 감정을 잠시 바깥에 두려고 한다.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의 방패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합리화이다. 합리화는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더 편안한 이야기로 바꾸어 설명하는 과정이다. 실패했을 때 어차피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느꼈지만 사소한 일인데 뭐라고 넘겨버리는 순간, 합리화는 감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이 만든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를 위로한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의 실제 이유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동료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의 성격이 별로라서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더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내가 뒤처지는 것이 두렵다. 나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언제나 확인받고 싶다. 합리화가 마음에 씌운 얇은 막을 걷어내면 그 아래에는 늘 더 솔직한 감정이 있다. 인간은 왜 이런 방패들을 사용할까? 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진실을 살짝 비틀어 설명할까? 결국 이유는 하나이다.
마음이 너무 섬세하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방패를 꺼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아버리기도 한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오직 이 방패들이 너무 두꺼워져서 우리가 결국 자신에게조차 솔직해지지 못하게 될 때 생긴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최근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결정 앞에서 본래의 감정과는 조금 다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은 없었는가? 누구의 탓도 할 필요 없다.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내 마음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 느껴보자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마음을 비난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해하는 질문이다. 마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표정을 잃은 채 당신에게 다가온다. 프로이트가 말한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무의식의 방패는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우리를 막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방패는 특정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온종일 방패를 들고 살아가면 팔이 무거워지듯 마음도 무거워진다. 자기 기만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실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이해할 기회를 잃는다. 프로이트가 말한 진짜 자유는 무의식을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네는 조용한 속삭임을 듣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 순간 마음의 긴장은 풀리고 진실이 겁낼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된다. 그렇다면 진실을 마주하는 경험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직면하는 일이 폭풍처럼 크게 흔드는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진실은 아주 조용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때로는 깨달음처럼 찾아오는 순간도 있다. 평소 반복적으로 보이던 행동의 이유가 어느 순간 선명해지는 순간, 늘 불편했던 관계의 감정적 뿌리가 갑자기 이해되는 순간, 멈추지 않던 죄책감이나 불안의 근원에 닿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불을 켠 것과 같다. 방의 모든 모습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한 모퉁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이다. 아, 내가 이렇게 느꼈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구나. 그동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웠던 감정들이 서서히 자리를 찾는다. 진실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해되는 순간 따뜻해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이 곧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자기 기만을 사용한 것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패를 내려놓는다.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두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신뢰한다는 신호이자 성장의 징표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기 기만의 여러 얼굴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마음에 조용히 물어보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 숨기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려 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흔들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하기 위한 질문이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견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진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기 기만을 거두어내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프로이트는 의식은 얼음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이고 무의식은 그 아래 거대한 빙산과 같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물 위의 작은 부분만 정리하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변화는 빙산 아래의 진실을 이해할 때 일어난다. 무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감정을 움직이며 때로는 선택까지 좌우한다. 그 무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 전체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 말은 때때로 어떤 심리적 기법보다도 큰 울림을 준다. 마음은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긴장을 풀어내고 숨겨왔던 진실을 조금씩 드러낼 준비를 한다. 당신이 준비되었음을 마음은 안다. 그 진심을 느끼면 마음은 더 이상 숨으려 하지 않는다.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선다. 인간은 왜 스스로를 속이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조용히 다른 질문으로 바뀐다. 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가? 이 여정에서 당신은 답을 찾기보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었다. 이제 더 넓어진 마음의 공간에서 당신은 더 깊은 호흡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이해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걸어준 당신의 용기와 성찰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마음의 문은 천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열린 것이다. 앞으로의 나날 속에서 당신은 더 깊고 솔직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삶을 새롭게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